김영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대한 국가의 질서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를 경영하고 맡은 사람들이 정권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때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건국 당시에도 준비 없이 건국이 됐고 역대 정권을 들여다보면은 정권마다 준비 없이 정부가 탄생해서 문제가 많았는데 우선 그 비참한 6.25 전쟁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육군본부 정보국장 하시는 이용문 장군께서 국방부 장관한테 북한의 남침 정부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몇 차례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신성모 국방부 장관은 국가의 안보 이익이 아니라 자기 자리와 이승만 대통령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헌법이 직접 선거를 간접 선거로 바꿔야 되겠다. 그런데 건국 당시에 우리 도인비 철학자가 그랬어요. goal after goal. 하나를 주장을 하면은 그 다음 것을 뭘 할 것을 생각해라 그랬는데 우리는 일제 치하에서 일본 사람 물러가라 죽어라 그것만 외쳤지 막상 일본 사람이 전부 죽고 나간 다음에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지에 대한 깊은 연구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를 세워야 되겠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헌법이 있다고 그러더라. 다른 국가에서 헌법 만드는데 3년 5년 걸렸습니다. 근데 우리 건국 당시에 헌법을 만들자 하니까 유진호 박사가 헌법 전문이야. 헌법도 하지만 다른 법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 유진호 박사 혼자한테 맡겨서 28일 만에 헌법을 만들었어요. 졸속으로 만들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되고 보니까 국회에서 당선되고 보니까 1년 지나고 보니까 국회의원들 얼굴 안색이 다 틀려졌어요. 자기를 싫어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더 대통령 하기 위해서는 자유당 정권이 더 유지되기 위해서는 헌법을 바꿔서 직전세로 바꿔야 되겠다. 해갖고 군대를 동원해서 발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이용문 장군에게 국방부 장관이 그 정보국에서 군인들 동원해서 국회의원 미행하라. 이용문 장군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군인이 창피하게 정치를 미행합니까?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북한은 남침 정보를 대비하는데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로 즉각 참모학교로 좌천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정보국에서 예언한 대로 4개월 만에 6.25 남침이 생겼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급변 사태와 획기적인 사태 보게 되면은 전부 준비 없는 우리 국민성에 문제가 있었고 특히 정권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정치인들의 장난 때문에 대한민국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은 K-팝을 필두로 해서 반도체, 철강, 세계 각국에서 1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주에 미국 언론에 대한민국이 이때 전 세계에서 6대 강국이라고 신문에 크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는 김영석 교수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세계의 역사를 주도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신무장이 돼, 정신무장. 응? 우리 한민족, 우리 국민들이 정신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정치인만 되면은 국가이익보다 정권 이익에 몰두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영국 여왕 돌아가셨을 때 구라파 신문은 전부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군주제는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로 통합하는데 이 국회의회 민주주의는 계속 각 나라마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 이거 어떤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의회 민주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공부도 아니하고 체험도 아니한 사람들이 정치인이 돼갖고, 그 사람들이 크게 흔들린 것은 대륙의 공작이에요. 대륙의 공작. 평화시의 제일 문제는 정보공작입니다. 정보공작. 중국의 정보공장은 거기보다 더 큰 것이 북한의 공작이에요. 북한은 평양공화국은 할 일이 없어요. 자기 김정은한테 충성 소리만 하고 반대하는 사람 고자질해서 총살시키면 그것은 끝입니다. 나머지 시간에 전부 대남공작이 대남공작. 그 증거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89년도에 그 당시에 그 서울 시내 대한민국 전체 치안이 국가기관이 땅이 떨어졌어요. 그 오늘까지도 회사 직원이 근로자가 대표 사장한테 김 사장님, 이 사장님 그러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집에 찾아가서 야, 김 사장, 이 새끼 옷 벗어. 가족들 보는 앞에서 오통 벗겨하고 드럼통 막 굴리고 그랬어요. 89년대 신문을 3월부터 8월까지 보십시오. 격화됐어요. 그게 안 되겠다 해서 수사기관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갖고 격화된 노사분규, 격화된 사회분규를 들여다보니까 핵심 주동자를 구속하면서 가택수색을 하면은 집과 사무실에서 100% 북한 공작 지정문이 다 나왔습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신문에 다 발표가 됐어요, 그때. 그 전부 지금 얘기하는 정교전이 노조단체가 정리가 다 됐습니다. 몇 달 정리되고 끝에 그러면 의회, 국회에 침투한 반국가 세력을 한번 들여다보자 하였더니 그래서 그 시작을 하는 마당에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참 대통령 잘하셨지만 국회의원들이 결의를 했어요. 아니 그 합동수사부 해체해라. 국회의원들 결의를 하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야, 그 검찰이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해야 되는데 대통령 명령으로 해체하라. 해체됐어요. 해체하자마자 그동안에 소위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투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국민의힘 전신정당을 얻고서 대통령이 돼갖고 대통령 되자마자 북한은 6.25 전쟁 패한 이후에 일관되게 대남 공작한 것이 우리 민족끼리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 그러니까 6.25 전쟁 패한을 들여다보니까 이 대한민국 후하면 날아갈 나라인데 이게 일본, 미국 동맹들이 도와주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놈들 잘라내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끼리 구호를 하자. 그래갖고 우리 민족끼리 구호를 하면서 한 것을 놀아나서 공작의 영향을 받아서 취임사에서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우선할 수 없다. 민족이 최고다. 해놓고 고정간첩 고스란히 북한에 보내고 또 육군 대장까지 한 사람이 주관 의식도 없이 판문도 통과하는 고정간첩에 목에 꽃다발 달았어요.
감투만 씌워준다면 무슨 일이든 한다는 이 공직자들의 잘못된 습성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그것도 부족해갖고,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려는 공작받은 세력들을 척결하는 정보부, 기무사, 경찰, 검찰의 간첩 잡는 기구를 폐쇄하고 완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와 이건 다 쫓아냈어요. 일부는 다 자살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첫 민주화했다는 대통령이 한 짓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죠? 또 신멸도 났어요. 제가 얘기한 다 신멸한 겁니다. 그 다음에 좌파 정권의 어느 대통령이, 엔노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간첩 수사한다니까 정보부장 불러서 너 사표 내. 그 국정원장이 검찰 출신이니까 아예 사표 내면은 국민이 간첩 수사하는 것 때문에 하는 거 오해받으니까 지금 며칠만 시간 주십시오. 그래갖고 열흘 동안 부랴부랴 이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어찌됐든 대한민국 대통령이 간첩 수사한다고 중단 지시 내리고 또 고정 간첩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이것이 민주화한 대통령들의 작대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영석 교수님 말씀대로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에서는 제대로 된 질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균형 감각이 있어요. 균형 감각이. 지금 1215년대 영국의 명예혁명, 1789년대 불란서 혁명, 그 다음에 1700년대 미국의 독립, 그것을 통해서 왜 마음대로 잡아놓느냐? 왜 내 하늘에서 준 나의 인권을 네가 짓밟느냐? 한 투쟁에서 생긴 것이 왕과 군주가 마음대로 못 잡아놓는 판검사제다, 법치가 생긴 겁니다. 법치가 제대로 된 나라는 구라파, 미국, 일본 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은 65%만이 법치로 되어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누구냐 되는 때라서 완전히 옛날 군주처럼 흔들리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무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우리 국민 모두가 정신무장, 저는 그것을 인간 본질 사명주의, 한민족 권리 의무 사명주의, 한민족 직분 사명주의, 이렇게 저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거는 돌아가신 이학년 교수가 법철학 교수이신데, 이분이 직분이라는 개념을 주장하셨어요. 그거는 보세요. 이 아시아 대부분 국가, 북한, 중국 대부분 국가들은 의무만 보여, 의무.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권리를 정부에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북한은 거주의 전 통신의 자유를 전부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무를 주면은 권리도 주고,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갖춘 질서, 이것이 선진화된 질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국론 분열이 없어야 되는데, 국론 분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감정이에요. 우리나라처럼 극도의 지역 감정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 지역 감정을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 또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 그것을 총체적인, 총화적인 차원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리로 가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한 겁니다. 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서 도움 안 주면 난 안 된다. 절대적으로 난 거기에 매달린다.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의 지역 감정을 극도로 붙이고 있으니까, 이 의회 민주주의 분열이
소구나 미국에 있어서 그 국면 분열은 아까 김영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질서를 지키면서 분열이 돼요. 대한민국의 분열은 중국과 북한의 공작에 놀아나는 분열이 됩니다. 공작에 놀아나는 분열. 이것을 우리 국민들 힘으로 막지 않으면 우리가 위대한 대한민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권리 의무, 그 이학년 교수의 직분 개념, 그래서 직분 사명주의에서 직분 사명주의에 정해화된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10월 며칠 다음 주 10월 26일인데 12족 불행한 사태가 터지기 전에 제가 하버드 대학원에 1년 유학 갔다 와서 전국을 보니까 전국이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하려고 했는데 차이철 실장이 부모사 10월 17일 어제 부모 사태가 난 후에 저를 만났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상태로 하면 안 된다. 전국 개혁 방안을 박정희 대통령께 보고해야 된다. 내가 보고하겠다. 그랬더니 차이철 실장이 자기한테 먼저 보고하라. 그럼 언제 보고했으면 좋겠냐. 다음 주 보고하라. 일주 후. 그날 10월 26일이에요. 그날 불행하게 돌아가셨는데 11억 나고 전두환 대통령이 등장했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대통령제 상관없었어요. 군에서 성실하게 군생활해서 참모총장이나 하고 계단 하나씩 올라갈 생각이 있었는데 11월 나는 날 다음날 새벽에 전두환 사령관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보안사령관실 와라. 갔더니 제가 누가 범인이냐? 그랬더니 군인으로서 두서없이 말씀하시길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응? 박정희 대통령이 임명한 보안사령관으로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수사를 푸십시오. 그랬더니 저 앞에서 뺑 누르고 백수사국장 불러서 이제 이건계 얘기대로 수사를 진행하라. 그러고 나서 그날부터 연말까지 제가 보안사령관실 옆방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수사를 도와주고 여러 가지 도와줬는데 그 당일날 서빙거에 밤 12시에 가봤더니 수사가 진행이 안 돼요. 그 이학봉 수사과장한테 왜 안 되느냐 했더니 지금 김재기가 와서 야 현장에 정승화 총장도 있었고 뭐 이러지 떠들어대는 게 수사관들 보기에는 이것이 전 육군과 전 국정원이 합작품이다 해갖고 수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전두환 사령관 깨워갖고 가서 동료해라. 그 동료에서 수사가 진행되면서 전두환 사령관께 당시 상사지만 정승화 총장이 현장에서 피 묻은 옷을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으니까 수사해라. 그건 수사해야 된다. 그런데 본인이 직속 상사하니까 시간을 질질 끌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갈수록 본인이 대통령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고 최규하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밀겠다는 생각으로 많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보안사의 사무실 입구에 가면 최규하 대통령 사진 크게 걸고 아침이면 최규하 어록 발표하고 그랬는데 최규하 대통령이 민간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외무부 장관, 수석 특별보좌관, 총리까지 하면서 자기 직분에 철저히 했더라면은 전두환 대통령 같은 불행한 대통령이 안 나오고 군사정부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해 당일날 김계원 비서실장실에 늦게 최규하 국무총리가 왔어요. 그럼 최규하 총리한테 김계원 비서실장이 보고를 했어요. 범인이 김재규다. 그러면 본인이 국무총리고 그럼 당연히 대통령 대행 아닙니까? 그럼 즉각 그래 하고 본인이 국무회의 소집하고 계엄 선포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고 김재규하고 그쪽에서 국방부 장관실에서 국무회의 한다 하니까 그걸 쫓아가서 거기서까지도 눈치 보여요. 눈치. 거기서 김재규가 계엄 선포하고 진행합시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 눈치,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눈치 보는데, 그래도 신현학 씨가 소신을 갖고 범인이 누구냐,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시신을 확인하자 끝까지 주장을 해서 하면서 그렇게 신현학 씨 주장대로 시간을 밟는 과정에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한테 김기현 씨가 다시 얘기했어요. 범인이 김재규다. 그래서 그때 국방부 장관이 김재규 보안사령관 전두환 보안사령 불러갖고 야, 잡아놔 김재규. 그래서 김재규가 체포합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민간정부 최규하 대통령 대행이 제대로 장악을 했더라면은 전두환 군사정부가 탄생 안 했을 거고, 지금 전두환 대통령의 공과에 대해서는 찬반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돌아가신 지가 몇 달 됐는데 아직 묘지도 찾지 못하고 시신이 사조에 그냥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대한민국 역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역대 정권의 병폐를 들여다보고 잘못된 것은 개혁을 하고 잘된 것은 채택을 해야 되는데, 건국 이후에 지금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런 작업이 없었어요. 그런 작업이 없이 하다 보니까 새로 탄생한 정권은 또 과거 정권의 악습을 반복하는 상황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나태함이 없어지고 국가기관이 정예화되어야 돼요. 이 한번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면서 사실은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 개혁의 욕망보다 현 정부가 좀 템포가 늦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공무원 기관 중에 사실 정보수사기구에 대한 정예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지금 역대 정권마다 그러니까 평화 시에는 정예화된 정보수사기관이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국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당 때는 보면은 정보수사기관이 횡포가 심했어요. 방첩대가 얼마나 영장 없이 횡포가 심했습니까? 김한욱의 방첩대장이 출근길에 육군 중령대령 총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잘못된 게 있었고, 자유당 때는, 공화당 때는 어땠느냐? 공화당 때는 중앙정보부의 횡포가 심했습니다, 횡포가. 그래서 영장 없이 막 연행하고. 그럼 사람들이 강도한테 잡혀가고 나서도 정보문인지 모르겠다 하고 신고도 안 하고 쉬쉬하고 해서, 그 당시 제가 수도경찰 책임자 할 때 제가 공개적으로 언론 기자회견 했어요. 영장 없이 연행되지 말아라. 이거 헌법에 있는 조문이에요. 근데 신문사 편집국장들이 신문에 써도 좋으냐?
아니 헌법 조문이다 말이야. 응? 그 정도로 정보부 횡포가 심했는데 지금 좌파들이 와서 이제 그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인권 탄압했다고 몰아붙이는데 사실은 그런 기간이 지난 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저한테 직접 말씀하셨어요. 야, 이구락 정보부에서 사람 데려다 고문하고 폭행한다는데 그거 좀 알아봐. 시간 걸려 한참 만에 우리가 증거를 제시하니까 이구락 부장을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면직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께서는 저를 31살에 서울경찰 총수를 시키시면서 저에게 두 가지를 특별 지시하셨어요. 하나는 수사라는 것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돼. 사람 구속하거나 하지 마. 구속 수사를 억제하셨어요. 그 두 번째는 직원이라 직원. 나이 먹은 사람들 나한테 와서 잘 돌아간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큰 배의 손장이기 때문에 어디에 암초가 있고 어디에 큰 파도가 있는지 알아야 되겠다. 너는 인맥에 얽히지 않았으니까 내가 잘못한 걸 직원해라. 그래서 두 가지를 내가 열심히 해드렸었는데 어찌됐든 박정희 대통령이 인권 탄압했다는 것은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유비무관의 앞날을 내다보셨어요. 저한테도 그때 우리가 한미동맹에 의존해서 대한민국을 안보를 지키는 것은 잘된 일이지만 그러나 미국이 여론 국가이기 때문에 그 여론을 외부 공작에서 흔들고 그러면은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여론이 잠시 손을 끊을 수도 있다. 그럴 때 대비해서 우리가 자체 핵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북한에서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우리 한반도는 상당한 위기의 국면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아까 김영석 교수님 말씀처럼 국민이 중심이 돼서 해야 되는데 힘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순간적으로 힘이 있는 것은 대통령이나 뭐 공직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계속 10년, 20년 힘 있는 것은 임기가 없는 국민입니다. 임기가 없는 국민. 네. 임기가 없는 국민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유태인.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조그만 나라가 주변의 중동 국가에 쌓여서 딱 지켜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힘이죠. 미국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미국이 이 이스라엘 국토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미국의 여론을 잡아야 되겠다. 해갖고 이스라엘의 변호사, 의사,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똘똘 뭉쳐서 미국 안에다가 아이팩, 이스라엘 공공정책협의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미국의 언론과 금융을 깊이 영향력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민주당,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지명이 되면은 오늘 지명이 되면은 그 다음날 즉각 거기 가서 신고를 하나 도와달라. 거기서 도와준 사람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미국 역사의 숨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 윤석열 정부도 정보수사기관의 정의화, 이것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안 되게 되면은 중국의 이 한반도의 공작은 치열해요. 더 치열한 것은 북한의 공작입니다. 거기를 방어하고 대처하고 더 제압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기구가 없어요, 지금. 정보수사기구가 전부 1993년도 김영삼 대통령 때 약화시킨 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국민들이 보기에는 요즘 세상에 누가 간첩이 있느냐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10만 명 이상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한심한 것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영주 변호사가 몇 년 전에 문재인이가 공산주의자다 해갖고 공산주의자다라고 떠들어서 말해갖고 고발당하고 재판받고 무죄되냐 무죄 민사형사다 무죄가 되고 잘 됐는데 그러면은 대한민국 정보수사기는 당연히 문재인을 조사해야죠. 그 사람이 공산주의야? 간첩행위를 했어? 조사를 해야지. 그걸 왜 안 합니까 이게? 응?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또 정부에 임명된 인물이 문재인이 총살감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도 진위를 조사해야죠. 응? 어찌됐든 이게 정보수사기관이 소위 민사재판하듯이 누가 문제 제기하면 그때 하듯이 하면은 국가가 지켜줄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오신 것을 보면은 우리 김영석 교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10년 안에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 수 있고 또 남북 통일을 할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우리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어서 우리 김영석 교수님 장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다. 감사합니다.